어, 네, 오늘 페이지 39페이지, 거기 플룸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아마 이제 거의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은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 될 듯 하네요. 네, 플룸 구조론 써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사실 이 판구조론에도 몇 가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어떤 지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긴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사실 이 판구조론에서는 지각이 여러 개의 판 경계로 되어 있고, 그 경계에서 뭔가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들은 잘 설명을 해주지만,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밀하게 판 경계가 아니죠. 근처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제 전라도 쪽에서 지진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이제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조금 곤란한 거죠. 경계가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탄성 에너지가 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 같은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판의 어떤 중심부에서도 그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와이 화산,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판의 중심부에서도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열점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 번째 멘틀 대류에 대한 것도, 멘틀 대류 모델. 이 멘틀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이렇게 가열해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기에는 그런 멘틀의 어떤 물질 상태가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모델들이 이 판구조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들고 있었는데, 과학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이론을 내고 발전하잖아요. 지진 단층 촬영법, 그리고 지구 신구의 초고압 상태 연구, 그리고 지구 표층에 지질학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이제 점차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멘틀 대류, 판 구조론이 이제 가진 그런 한계들을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플룸 구조론이에요. 그럼 이 먼저 플룸 구조론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플룸 구조론이란 플룸 구조론을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내부의 온도가 다른 열 기둥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열 기둥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 이 플룸 구조론의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멘틀이 대류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대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계속 의심을 해왔고, 그런 대류가 일어나기에는 이 멘틀의 상태가 조금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열 기둥 덩어리들은 그 움직임을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열 기둥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 플룸에 대한 어떤 발견을 플룸의 발견은 이 지진파 토모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이 지진파 토모그래피라는 기술로 지구의 내부의 온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구 내부 온도가 불균질하다. 이걸 확인을 했어요. 지구 내부 온도가 막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불균질하다는 걸 확실히 이렇게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멘틀이 뭔가 대류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온도 차에 대해서 이 밀도 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온도 차에 생긴 이 밀도 차가 이 멘틀의 유동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불균질을 확인하고, 이 불균질한 어떤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그 밀도가 이 멘틀에 있는 어떤 그 덩어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과학자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들을 이제 플룸이라 부르고, 먼저 차가운 플룸하고 뜨거운 플룸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 차가운 플룸은 어디 이 차가운 플룸이 존재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아시아 대륙 밑에 있는 거. 이제 아시아 대륙, 중국, 러시아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밑에도 이제 차가운 플룸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 일본 아래쪽으로 일본의 일본 쪽이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생긴 판의 경계 아래쪽으로도 이 섭입한 그 판이 그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점차 이제 그 덩어리들이 식어서 있는 존재하는 그런 차가운 플룸도 있어요. 섭입대에 생기는 것. 아시아 대륙에 아주 커다란 플룸이 있고, 그런 차가운 플룸 이거는 이제 지각이 해령에서 형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식어갑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가 가진 생각하는 온도는 그것들이 금방 식을 것 같지만, 이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새로 생긴 그 지각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장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식은 어떤 그런 곳 아래에는 이런 차가운 플룸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대륙도 그렇게 굉장히 지각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버텼기 때문에 많이 식었다 보는 거죠. 이 뜨거운 플룸은 확장하는 지각이 이런 곳에서 그 뜨거운 플룸, 이제 열 기둥들이 있는 거죠. 이 뜨거운 플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대표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핵하고 멘틀하고 핵 경계. 요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알아보겠지만, 이 경계에서 이 가열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플룸들 중에 아주 거대한 것들은 이제 슈퍼 플룸이라 해서, 아주 거대한 것들은 슈퍼 플룸이라 불러요. 아주 거대한
슈퍼플룸이나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과서 페이지 한 장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넘어오시고요. 플룸의 하강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책에 위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38이 아니라 40.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쪽 왼쪽 편에 대륙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그죠? 해놨고 이 대륙판입니다. 이게. 대륙판하고 오른편에는 해양판을 표시하는데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에서 얘가 충돌했다면 이건 섭입판인데 해양판이 이렇게 충돌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좀 더 얇게 그려야지 그림으로 좀 맞을 것 같다. 그죠? 지금 이 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약간 혼동할까봐 얘기하지만 판은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친 어떤 단단한 암석권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 12분입니다. 네, 12분. 이렇게 하고 지금 해령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는 해령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플룸, 그 멘틀 물질이 열 기둥으로 플룸 덩어리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판을 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해양판은 이제 벌어지면서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이 되는데 이 섭입이 되는 이 경계 670km 이 경계 부분 이거 선생님 앞에서 지구 내부 구조할 때 이 경계를 기준으로 또 그 지진발 속도가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경계 부분으로 이 위를 상부 멘틀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하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이 밑에 이 부분에서부터 체류를 하게 돼요. 체류를 해서 이 다음 그림이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대륙판이 있고 이 섭입판 이 형태가 이렇게 덩어리를 져서 더 내려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져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 슬랩이 계속 존재를 하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제 식어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고 그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밀도가 또 커지겠죠. 그럼 점점 무거워지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무거워져서 이제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슬랩이 낙하하는 겁니다. 낙하를 해서 슬랩을 이렇게 낙하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차가운 플룸 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슬랩의 낙하. 플룸의 하강 과정.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게 차가운 플룸의 어떤 형성 과정이라 하면 이거를 가라 할게요. 가. 플룸의 형성 과정. 그래서 첫 번째 가 차가운 플룸의 형성이고 이건 섭입대에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나는 이제 뜨거운 플룸의 형성을 그려볼게요.
이 뜨거운 플룸은 이 차가운 플룸의 어떤 그런 역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차가운 플룸의 낙하에 의한 역작용. 여기까지 다 나왔나 모르겠다. 슬라이 낙하. 그래서 이 낙하한 슬랩을 그려보게 되면 차가운 슬랩들이 슬랩들이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핵과 멘틀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멘틀 경계에서 이 아래쪽이 좀 더 뜨겁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오게 되면 이만큼의 최적이 내려오면 이 밑에 있는 최적이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낙하하는 그 슬랩들 사이로 이 뜨거운 플룸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뜨거운 플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현대적인 어떤 이 판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어떤 그런 판 구조론의 어떤 멘트들 이런 것들은 이런 플룸 구조론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시키고 그게 지금 현대적인 어떤 관점의 지구 구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얘기는 페이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사이에 플룸 구조를 얘기해봤는데 이 판 구조론의 한계도 얘기를 했고 이 판 구조론의 한계에 의해서 이런 이제 발달된 어떤 다른 기술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설명을 플룸 구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은 이 열 기둥 덩어리들이 움직인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열 기둥 덩어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룸의 발견은 이런 식으로 지진 토모그래피로 지구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이 내부의 온도 차가 불균질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 온도 차가 밀도 차를 만들어내서 멘틀의 유동 가능성을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확인했고 이런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차가운 플룸 아셔야 돼요. 뜨거운 플룸은 이런 확장한 지각 밑에 해령 이런 부분에 있을 것이고 이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얘기했죠. 아주 큰 것들은 플룸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 것 같고 이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과정,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개학을 하러 학교 올 텐데 그때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